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47장을 통해 대각을 이루시기 전 난행과 고행을 했던 이유를 알려주시며 내가 길을 얻지 못할 때에 헛된 고행을 증거해 몸을 상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어 수행은 마음의 작용을 연마함과 동시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평생 원불교 안에서 의수를 연마하며 재생의세를 실천해 오신 김상수 박사님과 함께 수행을 통해 정신과 육신의 조화를 완성하는 영육상전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잘 몰랐던 사항들을 오늘 많이 알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글쎄요. 네. 우선 박사님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원광대학교 정형외과 교수로 역임하시고 그다음에 원광의대 7대 병원장도 하셨고요. 원광의료원 3본 병원의 초대 병원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원광의료원의 5대 의료원장으로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원광의 의술과 함께 하신 그 재생의세의 세월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까지 매진해 오신 박사님의 의술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뇌졸중으로 알려진 질환의 어떤 치료법을 계속 연마하시고 그것을 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뇌졸중은 한쪽 뇌가 그 뇌세포가 죽어서 생기면 반대편 팔다리가 마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술은 뇌를 수술하는 게 아니고 목 부위에서 마비된 팔 쪽의 신경하고 정상신경하고를 목 부위에서 하는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7월에 두 분을 성공적으로 수술을 해서 더 연구할 예정입니다. 사실 중풍, 흔히 뇌졸중이 오게 되면 침이나 혹은 한방에 의해서 조금씩 차도를 보이는 경우는 있어도 양악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만큼 어떤 체계가 다른 것도 있고 또 한방에서 치료를 하더라도 그만큼 치료가 어렵고 이게 말하자면 진전이 더딘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뇌졸중 정말 어떤 질병인지 많은 분들이 고혈압, 중풍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입니까? 뇌졸중은 뇌에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혈관이 커져가지고 터지거나 또는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뇌세포를 압박하거나 해서 뇌세포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뇌세포가 죽으면 반대편 팔다리가 마비되게 되는데 중풍이 왜 무섭냐면 뇌세포나 척추신경이 손상되면은 이것을 재생할 수 있는 현대의학이 없어요. 말초신경은 수술이나 이런 치료로 재생을 할 수 있는데 뇌세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고 그래서 지금 뇌에 이게 뇌졸중이 생기면 뇌에 대한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침이나 물리치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신경수술을 하고 침이나 물리치료를 하면 훨씬 효과가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뇌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마비가 오는 것이 중풍으로 알고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심장계의 어떤 혈전이 떨어져서 막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까 뇌종양도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미 망가진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치료한 것은 그럼 어느 부분을 치료한 게 될까요? 그건 이거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면 이쪽이 뇌가 뇌졸중으로 이쪽이 마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팔다리 마비는 반대편이 마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뇌는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팔도 정상이고 그래서 마비된 쪽의 신경을 정상 쪽 신경으로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다리를 놔주면 이쪽 마비된 신경이 이쪽 정상 쪽 신경을 통해서 정상내로 가게 돼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목 부위에서
하는 수술입니다. 일종의 우리 뇌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통하지 않는 부분을 일종의 브릿지 같은 다리를 놔서 이렇게 연결시킴으로써 마비를 풀어주시는 거군요. 네, 뇌를 제외하고 이 밑에서 이렇게 하는 수술입니다. 이미 망가진 뇌를 재생하는 건 아니고 정상으로 작동하는 뇌를 연결해서 마비를 풀어주시는 방법이군요. 아, 이런 방법이 있다는 신경 회로를 그쪽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수술법입니다. 마치 이렇게 전자기판에서 전기가 안 통하는 곳에 전기를 연결하면 회로가 고쳐지듯이 이런 신경이식 수술인 거죠, 이것이? 신경이식 수술입니다. 신경이식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그럼 신경이 아무래도 뭔가 연결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될 것도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머리고, 이게 머리고, 이게 이제 목 척추인데, 목 척추에서 이렇게 신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뭐 상완신경청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이거냐면 팔로 가는 모든 신경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한 신경 하나를 이쪽 상완신경청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식을 해주든지 이게 이쪽이 만약에 마비되어 있다면 이쪽 신경을 여기 정상신경하고 목 부위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 신경 다발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연결하면 그렇습니다. 신경 다발이 있기 때문에 정상신경 다발하고 병등신경 다발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박사님께서 꾸준히 연구하신 것 중에 상완신경청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상완신경청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부위인지. 이제 상완신경청은 이제 뇌나 척추신경을 타고 내려와서 팔로 가는 신경입니다. 팔로 가는 모든 신경이 모여 있는 신경 다발이거든요. 한문으로 보면 총 그러는데 다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 다발이 여기는 팔, 어깨, 손 모든 신경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에 조금만 손상되면 팔이 마비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목부터 겨드랑이까지를 상완신경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흔히 신경 수술을 하는 장면을 보면 그 현미경 같은 안경을 쓰고 그 신경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아주 미세 접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어떨까요? 이것은 그냥 맨눈으로 하는 수술은 아니고요. 수술 현미경을 쓰고 확대경을 해가지고 그 신경을 꿰매는 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가는 실로 이렇게 신경을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또 이 신경 수술은 뭐 한두 시간에 끝난 게 아니고 적어도 4시간 이상, 어떨 때는 6시간까지도 앉아서 이렇게 차분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안정이 없으면 이게 수술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가슴에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과학적인 자궁에서 보면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감정에 의해서 가슴 부분에 어떤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마음을 조종하는 이 뇌라는 것은 이 과학적으로 본다면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정말 뇌를 많이 연구하시고 신경을 연구하신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뇌는 과연 어떤 걸까요? 네, 아직 뇌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먼저고 마음이 뇌를 움직이면은 뇌는 우리 팔,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 기능이거든요. 뇌부터는 우리가 현미경이나 뭘로 볼 수가 있어요. 뇌세포부터는. 근데 마음은 현미경으로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뇌를 움직이고 뇌가 그다음에 팔다리를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뇌는 일종의 육의 부분이고 마음은 영의 부분으로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안 보이는. 우리가 정말 뇌에 대한 부분을 다 알게 되는 과학적인 또 해석을 다 하더라도 영의 부분은 또 따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시죠. 아무래도 이 뇌나 신경 부분에 이상이 생길 때 쉽게 낫지 않을 뿐더러 또 어떤 마음작용에 의해서 몸에도 이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현대 세상에서 그 컴퓨터가 나오고 요즘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신체 자세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현대병이. 그건 주로 자세가 틀어져 가지고 그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병이 생겼거든요. 네네. 주로 목에서 누르거나 이 팔목에서 눌리거나 해가지고 그런 병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요가 같은 거 네네. 그렇게 해서 자세를 바르게 한다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컴퓨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50분 하고 10분간은 꼭 몸을 풀어줘야 돼요. 요가나 네네. 스트레칭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수의 그 현대병이 자세에 의해서 생긴 현대 그 병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어요. 예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같은 자세를 취하는 부분에서는 움직임을 좀 갖고요. 그리고 바르지 못한 자세는 항상 바르게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항상 선수행도 하고 가끔 명상도 하고 걸으면서도 뭔가 내 신체를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과학적으로는. 아, 그럼요. 네. 이제 의학도 과학 중에 하나니까, 이제 뭐 영육상전, 무시선, 무처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 되자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제가 그 대산 상사님 주치하면서 네. 그 아침에 산보를 하시는데, 네. 그때 저한테 이론 의학을 한번 연구해 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론 의학 그러면 우선은 동서 의학을 합해서 환자한테 제대로 된 의술을 베풀자, 이런 생각이 단순하게 나오는데, 네. 이번에 제가 그 중풍의 신경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신경 수술한 뒤에 한 1, 2년 후에 효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양의학적으로는. 네. 근데 이 수술을 해보니까 바로 그 다음날 그날 오후부터 뭔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수십 년간 이게 신경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서양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동양의학적으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대산 종사님이 이런 의학을 말씀하신 것은 네. 어느 순간에 이게 양의학과 서양의학이 합해질 수 있고, 이게 결국은 무시선 무처선해서 부처되는 길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대산 종사님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원불교는 과연 어느 시점에서 만나게 되셨는지에 대한 좀 더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1984년도에 네. 전남무대 교수 있다가 원광의대로 왔거든요. 네. 그때 원불교란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제 제가 원광대에 있으면서 가장 큰 인연이 대산 종사님 주치를 7년간 한 거죠. 아, 네. 7년간을 원로원이나 그 중도훈련원에 기거를 하면서, 네. 제가 그때 집은 대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말에만 대전을 가고 주중에는 항상 그 훈련원에서 교무님들하고 같이 선도하고 하면서 새벽에는 가서 대산종사님 뵙고, 이게 저로서는 원불교에서 가장 크게 받은 은혜죠. 이런 의학을 해보라고 말씀을 받들어서 지금 계속 연마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의술을 자꾸 연마할수록 우리 원불교가 말하는 우리의 이 교리들이 아, 이런 부분과 맞닿아 있구나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깨달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럼요. 이론의학이라는 게 지금도 제 머리에는 화두로 남아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근데 이번에 중풍 수술하면서 한 길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론의학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광대는 양방도 있고 한방이 있잖아요. 의사들끼리 만나면 이게 잘 안 합해져요. 네. 좀 뭐 자존심 문제라 할까? 그랬는데 이 중풍 수술에서는 안 합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원불교 교리에 대종사님이 우리 이론상 서문에 심신작용 처리 말씀하셨잖아요.
심신이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학이 이 대종사님 뭐 심신작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좋은 의술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의학을 하기 위한 바탕을 우리 대종사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궁금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나아지신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운동선수도 있고 배우들도 있고 농구 선수, 아이스하키 선수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예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네. 뭐 많은 환자들이 왔지만 제 기억에 가장 남는 환자분이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환 님이거든요. 네. 그분이 한 4년 전에 손이 아프다고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 전 한 4, 5년간을 손이 아파가지고 연주를 못하고 계셨어요. 근데 한 4년 전에 제가 수술을 해드리고 그 뒤로 손이 다 나아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뉴욕 그 카네기 홀에서 그 바하의 무반주 협주곡 6개를 연주를 하셨는데 그것을 6개를 동시에 한 분은 이게 처음이래요. 네, 네. 그래서 카네기 홀에서도 아주 뭐 엄청나게 센세이션했고 그런데 제가 의사 생활 중에서 가장 보람된 환자 중에 한 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 아프거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물론 몸이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반드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다치게 되고 또 올바른 정신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서 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좀 더 편하고 내 스스로가 나아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도움의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세상 모든 일이 원인이 없이 일어난 일은 없잖아요. 특히 이제 병 같은 것은 병이나 사고 이런 것은 상당 부분 자기한테 원인이 있을 걸로 봐요.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로 하면 인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런 많은 상당 부분의 질병이나 사고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세포가 죽어버렸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외과적이나 의학적으로 처리가 필요하죠. 근데 그 병이 되기 전까지는 그 이렇게 마음으로서 고칠 수 있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까지만 하면은 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병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마음 공부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그 치료 효과가 훨씬 좋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가 없는 결과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병도 특별히 그렇다. 병에서는 네. 그렇게 봅니다. 자세가 바르지 못하거나 마음이 너무 상해서 몸을 돌보지 않았거나 이러면서 발생하는 게 병이고요. 그렇죠. 사고도 마음이 요란해서 나을 수 있고 또 식습관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면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걸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러면 많은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신경 미세 접합 수술하는 것이 세계에서 드문 일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특히 국내에선 최초고 뭐 세계에선 두 번째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정말 매진하고 싶으신 정말 힘들게 오셨지만 요만큼은 더 해야겠다라고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일까요? 저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이 중풍 환자의 신경 수술을 앞으로 더 연구해서 완성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신경 수술을 하는 세계적인 전문 병원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신경으로 인해서 어디 가서든 답을 얻지 못하고 예, 이거는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고 말을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도님들한테 아 이런 게 이만큼 의술을 연마해 보니 마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라는 말씀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온불교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많은 사랑도 받고 많은 것을 베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가 한 중풍 환자에서 하는 신경수술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하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준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꼭 열심히 연구해서 성실하게 임해서 꼭 완성해서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안 여쭤봤습니다. 올해 춘추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박사님? 저는 46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72세. 제가 뵙기에 정말 많은 시간을 수술하실 때 집중해서 수술도 하실 거고 뭐 쉼 없이 휴식 없이 그런 수술들을 정말 오래 해오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얼굴에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박사님께서 오히려 정말 밝게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나 따뜻하게 다가오고 뵙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하고 정말 좋은 그런 기분을 갖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천직이실 것 같아요, 의술이. 천직의 일을 계속 하시면서 느꼈던 그 고마움과 은혜로움을 정말 몸으로 놔두고 계신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진전이 있고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한 번 더 저희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